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촬영 나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목으로도 알 수 있겠죠. 칭찬 양육과 훈육 양육.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구구절절이겠지만 이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칭찬 양육과 훈육 양육이 어떤 건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칭찬 양육,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려견을 주로 칭찬하며 훈육을 최소화하며 또는 훈육을 전혀 하지 않으며 반려견을 존중하는 것을 특히 중시하는 양육 태도를 칭찬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훈육 양육. 훈육 양육은 칭찬을 하고 보상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훈육을 칭찬보다 보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우선시 적용하는 태도를 훈육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존중한다기보다는 반려견이 나와의 삶에서 지켜야 할 규율을 더 엄격히 더 확실하게 가르치는 태도의 양육이죠. 자,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두 가지 양육의 태도를 구분짓는 그런 포인트를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칭찬 양육은 반려견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훈육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거나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려견이 누군가에게 짖고 달려들고 좀 말썽을 부리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짖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빠르게 반려견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거죠. 반면에 훈육 양육의 경우에는 반려견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서 바로 반려견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훈육을 가해서 반려견이 지금 당장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려견이 그 문제되는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대처를 하는 거죠. 즉, 그 상황 자체를 교육에 활용한다, 행동 교정에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칭찬 양육은 그 순간을 교육에 활용하지 않죠. 그 순간에 그 상황을 교육에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그 상황을 무마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대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 양육 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차이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이 두 가지의 양육 태도들 중에서 대체 어떤 것이 더 좋은 걸까요? 사실 결론적인 답을 좀 내자면 당연히 칭찬 양육이 더 좋죠. 칭찬 양육이 더 좋다라는 건 반려견의 입장에서도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 칭찬 양육을 사람의 자녀 양육에 그대로 대입해봐도 훈육 양육보다 칭찬 양육이 더 좋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녀를 혼내며 규율을 중시하는 부모, 자녀를 칭찬해주며 존중을 중시하는 부모, 이렇게 두 부류의 부모를 본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칭찬을 하고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를 더 좋은 부모로 여깁니다. 당연히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또 많은 차이들이 있겠고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겠지만 칭찬 양육이 더 좋다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반려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훈육 양육을 고려하는 걸까요? 누가 봐도 칭찬 양육이 더 좋고 칭찬 양육을 적용해 자녀를, 반려견을 키운다면 훈육 양육보다 자녀와 반려견의 성장을 더 긍정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도모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훈육 양육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부모님이 많고 훈육 양육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반려견 보호자가 많은 이유는 올바른 칭찬 양육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잘못된 칭찬 양육에 의한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칭찬 양육은 칭찬만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양육 태도가 아닙니다. 애정을 쏟아 부어주기만 한다고 해서 해낼 수 있는 양육 태도가 아니죠. 반려견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 칭찬 양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칭찬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칭찬을 반려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칭찬을 어떤 식으로 반려견에게 해줘야 하는지, 칭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더불어서 반려견의 생태, 반려견의 습성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또 습성과 생태를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반려견의 몸짓 언어, 반려견의 행동, 움직임을 통해서 반려견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될 수 있죠. 그런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전문 트레이너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칭찬 양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칭찬 양육에 의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문제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하나, 반려견이
우리 가족의 규칙을 배우지 못합니다. 무작정 무분별한 애정과 사랑을 그냥 쏟아져 버리니 반려견은 보호자와 생활을 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행동이 곧 규칙이라는 잘못된 배움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보호자와의 삐뚤어진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관계를 이루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반려견, 개라는 동물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애정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애정이 아니라 올바른 애정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동물이죠.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인해 반려견은 보호자를 연약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들은 보호자를 사랑합니다. 보호자를 좋아하고 보호자와 함께 평생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를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셋, 반려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할 일을 도맡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려견이 되어버립니다. 보호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할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반려견에게 꽤 많은 짐을 떠안겨주게 됩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 영상이 마치 칭찬 양육의 부작용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그런 주제의 영상 같죠. 자, 왜 이야기가 이쪽으로 새는 거냐면 이 칭찬 양육의 부작용이 곧 훈육 양육의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 양육은 올바른 애정,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인 애정을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애정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공부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 올바른 애정을 주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이런 보호자의 삶, 우리 보호자님들 잘 해낼 자신 있으신가요? 이 올바른 칭찬 양육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긴 시간 출퇴근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투자하고 반려견을 키움에 있어 굳이 공부하고 돈을 쓰고 노력을 가하고 시간을 쏟는 이런 식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네들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맞지 않은 정서의 양육 태도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반려 문화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려견을 위해 굳이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시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정서든 뭐든 변화하고 있고 반려견과의 더 좋은 삶을, 더 높은 삶의 질을 지향하는 보호자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 보호자님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런 변화와는 별개로 결국 지금 당장 반려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우리 보호자님들은 현실적인 나의 상황에 알맞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많은 보호자님들께 칭찬 양육이 좋으니 무조건 칭찬 양육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훈육 양육을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님께서 스스로를 좀 스스로를 조금 점검해보고 차라리 일찍부터 나는 올바른 애정을 주기 위해 올바른 칭찬 양육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들일 자신이 솔직히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훈육 양육을 빠르게 어릴 때부터 나의 반려생활에 채택을 해서 나와 반려견의 삶에 훈육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저는 칭찬 양육이 좋다고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키워야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접해서 반려견을 그렇게 키웠다가 정말 힘든 반려생활을 보내는 그런 보호자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칭찬 양육,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반려 문화에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아직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반려견을 무작정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칭찬 양육으로 긍정적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칭찬 양육이 아니라 제멋대로 칭찬 양육, 제멋대로 긍정 교육을 하며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뒤늦게 빨리 교육해야겠다 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교육법을 막 찾아보고 애를 혼내야 할까요? 질문글을 올려보고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훈육법을 찾아보고 뒤늦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